이재명이 7월 말에 부동산 세금을 올리겠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공정가의 비율도 문재인 때 95%까지 올렸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 때 60%로 낮춰놨는데 이걸 이번에 또 80%로 올린다. 그다음에 장기 특별공제 혜택도 없애거나 확 줄인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세청장까지 나서서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 세제 혜택 없애겠다. 네. 그래서 그 물량을 지금 다 한 서울에만 6만 8천 개가 넘는데요. 네. 근데 그게 시장으로 나올 거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건데 네. 그 시장으로 안 나와요. 거기에 사는 세입자분들 많은 고통을 받으실 거다. 이제부터는 이재명 지지율 경제 때문에라도 빠질 일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오디오에서 맞습니다. 안 들리신 부분이고요. 그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네 분. 그렇죠. 제가 그걸 이제 어떻게 이어가려고 했냐면요. 이재명 이렇게 떨어진 날개가 없다고 정말 바닥을 모르고 추락을 하고 있고 네.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 이제 야당이 우리 조원진 대표 말처럼 떨어지는 감나무만 잘 받아 먹어도 장덕 대표가 열심히 감나무 흔들고 있으면 받아 먹기만 해도 되는데 계속 말 같지도 않은 한동훈 씨 타령하면서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 양양자 최고위원이 같이 사퇴합시다 라고 했다가 사퇴 안 한다라고 하니까 혼자는 또 못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퇴를 통해서 지도부를 무너뜨릴 방도가 없으니까 열심히 이제 MBC 같은 매체에 출연해가지고 내부 총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차라리 이 보수에 있다가 철새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 가서 정치 활동을 다시 한 이현주만도 못하다. 아이고. 이현주는 그만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재준도 양양자도 최고위원을 그냥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애성을 바치고 있느냐. 계속 깐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재준도 그 각종 이 관변 친 이재명 매체에 나가서 그렇게 자꾸 사퇴할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자기가 그만두면 돼요. 최고위원직 내놓고 양양자도 무슨 좀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모욕적 발언 할 거면 그냥 본인이 좀비라는 얘기니까 좀비 눈에 좀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양양자도 최고위원 내놓고 그럼 둘이 사라지면 적어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위원직을 내놓지는 않으면서 계속 지금 장 대표 내년 8월까지 합법적 임기가 보장돼 있는 대표를 무슨 이유로? 뭐 지방선거를 졌나요? 그러니까요. 이재명과 정청래가 졌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적이 졌다는 선거에서 왜 사실상 승장이나 다름없는 장 대표를 끊임없이 흔드는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언어가 참 궤변일색인 것이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레임덕이라고 양양자 최고위원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한 달 동안 뭐 10%가 넘게 빠지고 있고. 그럼요. 데드크로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레임덕이 왔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우리 지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의 판단인데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레임덕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영어니까 잘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전륜발이 오리란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권력 누수가 왔을 때 나온 정치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 대표가 레임덕이 뭘 가지고 왔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첫째, 지방선거 성적표가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면 물론 광역단체장에서는 숫자상으로서는 좀 적습니다.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러나 2018년과 비교하면 우리가 이 보수 진영에서 가장 참패했다는 그때보다 다 잘했다라고 지금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 다 잘했어요. 자, 그런 객관적 성적표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중에 한 자리 빼놓고는 다 민주당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중에 3개를 뒤집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이동. 이 사람은 이길 때까지는 장 대표 힘을 빌어서 이겨놓고 이제 사선되니까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신장계라고 했다가 다른 방송에서. 그러니까 평택을 그다음에 그 불모지에 가까웠던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윤용근 당선인. 이번에 이제 또
의원 되고 나서 당대표가 중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 남갑의 김태규 의원. 맞습니다. 아니 3개의 의석을 뺏어오면서 전체 의석을 110석으로 늘렸고 이재명의 그 소위 개헌을 염두에 둔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벽을 그렇죠. 더 높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과연 장 대표가 무슨 레임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레임덕은 선거에서 져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 을 늘린 것은 승리지. 네. 광역단체장 몇 자리를 내줬다고 해서 그것을 레임덕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전혀 이 정치 체제를 모르는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몰이해다. 네, 한마디로 말씀 무식한 것이죠.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표를 또 우리 주말간에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우리가 42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는 95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훨씬 2배가 넘어요. 넘어요. 그리고 이게 뭐 우리 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도 정권 빼앗기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직후 있었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60여 개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기초단체장 그럼요. 선거를. 그러니까 이게 집권하고 나서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지방선거 역대 스코어와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적으로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결과인 그리고 거죠. 네. 경기도에서도 보시면 그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 북부 예, 단체장 경기북부. 석권했잖아요. 맞습니다. 그쪽은 그야말로 이 레드벨트가 형성될 정도로 네. 빨간색으로 다 칠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강벨트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네. 그 오세훈이 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혀 착각이고 정원호 찍을 수 없고 그리고 구청장은 몰라도 서울시까지 넘겨줄 수 없다는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그 단결된 힘으로 그럼요.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지켜냈다는 것은 그것은 오세훈과는 상관없이 네. 이거는 이재명도 정청래도 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이재명이 유럽 가기 전에도 장황하게 자화자찬 기자회견하고 갔다 와서도 또 하고 그때마다 계속 서울시장 선거 진 거를 그 뼈 아파 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적군의 장수들이 졌다는데 왜 우리 편에서 장동혁 대표가 레임덕이다. 어디 가서 절름발이 오리를 보지 못한 무식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것도 오늘 CBS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요인을 3가지를 꼽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부적인 분석 보고서에서 첫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뭐 이건 저희가 더 말하기도 입 아프죠. 그렇죠. 예. 뭐. 그 KB에서 나온 통계자를 보니까 집권 1년차 부동산 통계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8%가 넘게 떨어졌고요.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한 8%, 9%가 올랐고 이재명 때는 그걸 아득히 넘는 15%가 넘게 올랐어요. 이재명은 이제 1년 만에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네. 월드컵 한참 열리고 메시가 뭐 최다골 했다고 그러는데 이재명은 그 짧은 시간에 예.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부동산을 올렸고 그렇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최고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도 예. 방향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하겠다고 네. 부동산 세금 그렇죠. 무겁게 때리고 지금 2030이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할 텐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자 올림픽공원에 모인 2030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직장은 직장대로 24개월째 청년 실업률이 하락이라고요. 네. 거기다가 이 공정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을 쫓아냈던 그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이게 도대체 참정권 훼손이라는 것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 2030의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2대 남에 이어 2대 여들 30대 여성들까지도 입안된 이유는 전세 월세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뭐 50만 원 100만 원이 더 뛰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못 살고 지금 자꾸 밀려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추세를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되돌려도 모자랄 판에 이거 계속 밀어붙인다? 제가 보기엔 아까 우리 조원진 선배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이재명 지지율 앞에
사자가 삼자 될 날이 그리 멀지 않다. 네. 6개월 보시던데 저는 올해 안에 올 것 같은데요. 뭐 더위 안에 예. 여름 넘기기 전에 앞에 이재명 지지율이 30%대로 가는 일을 우리는 볼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일단 부동산을 짚었고요. 서울시장 패배 원인을 민주당이 분석을 한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공소 취소가 무리수였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공소 취소가 무리수였다. 이게 전 세대적으로 이재명이 자기 죄를 지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줬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어제 스타벅스가 네. 전국 2,600개 매장을 네. 3시간 동안 문 닫고 교육을 했어요. 예. 내일은 그 스타벅스의 그 이제 임직원들, 특히 임원들, 네. 그 정용진 회장까지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봤던 그 비디오 뭐 교수 2명이 나와서 5.18 교육을 했더라고요. 네. 5.18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떠고 저떠고 뭐 이거를 아니 그게 왜 강제 교육을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이게 매출이요. 스타벅스가 전국적으로 하루에 88억 원 매출이래요. 네. 3시간 동안이면 대개 절반으로 보기 때문에 44억 원 단순 계산으로. 네. 그거를 포기하고 5.18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예비군 훈련도 받고 뭐 할 때 대학 교수들도 그 앞에서 정신교육 받다가 졸잖아요. 예. 아니 과연 아니 그리고 그 교육을 왜 아이고. 스타벅스 매장의 파트너인 애꿎은 직원들이 들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만약에 그 교육을 수당으로 돈을 쳐줬는지는 모르지만 받고 싶어서 받은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정권이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니까 정용준이 야 그 몇십억 원 포기하더라도 그렇죠. 그 교육 받아. 저는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네. 이것은 그야말로 예비군 훈련 때 받은 정훈 교육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약과다. 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죠.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의 잡돌이가 무서워서 기업인들은 사실 정권이 지금 전 같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정권에서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게 또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근데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 세 개 다 인물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당연하죠. 예, 이런 어떤 부동산, 공소취소, 스타벅스 같은 중앙의제가 국민적인 인식에 영향을 줬다는 거고, 이 중앙의제에 가장 열정적으로 이슈 파이팅 했던 게 다름 아니라 장동혁 대표였거든요. 그럼요. 장 대표가 네. 지금 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제가 세본 것만 한 8번, 9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참 정말 울컥했던 것은 장 대표가 8일간 단식을 해가지고 예. 몸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걸 정말 FM으로 8일 단식을 하면 몸이 망가져요. 그거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런데 장 대표가 이번에 더위가 아주 극심할 때 그 시민들과 함께 그 앞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밤을 새웠잖아요. 그 밤을 새우는데 누가 뭐 도시락을 싸웁니까? 김밥을 하나 갖다 줍니까? 그래서 딱 먹었다는 게 멸균 우유 한 팩하고 초코파이 하나 먹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실한 그런 그렇다고 이제 그걸 안 먹을 수도 없는 게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50대인 장 대표 입장에서 단식으로 심신이 극도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네.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거라도 먹고 이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대단히 그 충격도 받고 감동했는데 그렇게 한 정치인이 누가 있냐고요. 예. 누구 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물론 같이 한 의원들이 있지만 그렇죠. 장 대표처럼 진정성 있게 올공 현장을 같이 한 정치인은 없어요. 물론 네네. 김민수 최고라든가 옆에 장 대표와 함께한 의원들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있었지만 장 대표가 그래도 가장 그 올림픽공원 2030 또 다른 전국에서 모이신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장 대표를 흔들고
조기 사퇴를 얘기하고 오늘 연말 안에 나가냐 뭐 내년 2월에 나가냐 이러고 있으니 이 당이 정말 제대로 된 당이냐. 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말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분석을 보면요.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세훈 시장이 잘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이재명의 똥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장덕 대표가 선거 마지막 날까지 홍대 종로를 전행하면서 그러니까 종횡무진하면서 커피 한 잔의 자유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젊은 층들의 또 이 표심을 엄청나게 자극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주요했고 또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공원에서 청년들과 가장 최전선에서 함께하면서 지금 지지율 반등까지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참 지금 당내 목소리들은 터무니가 없다. 정말 근거 없는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우재준이나 양양자는 그런 주장을 할 거면 네. 그냥 최고위원직을 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우재준하고 양양자가 최고위원직을 가지고서 계속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전혀 정치인다운 그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당내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그 징계를 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조경태 부산 그 의원에 대해서 징계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마땅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청대전은 정말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저건 그 이재명 말 맞다나 거기는 전쟁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경쟁입니다. 근데 경쟁을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그렇죠. 아니 어떤 이유로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는 대표를 나가라고 할 명분이 있습니까? 네. 사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인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지.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전당원 투표를 하자든가 뭔가 정말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 권리당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저는 최후의 방법은 그냥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전당원 투표에 한번 장 대표의 신임을 붙여보는 건 어떻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는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긴 하겠지만 내년 2월쯤에 그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때 전당원 투표에 한번 붙여가지고 네. 장 대표가 저는 한 60% 이상 압도적인 그 득표를 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2년 임기에 당 대표를 또 함으로써 네. 차기 총선 공천권까지 당대표가 확실히 장악할 수 있어야 되지 네.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사실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는 임기 좀 다 채우는 것 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긴 하세요. 아니 그래서 임기를 안 채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우리 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나리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임이라고 하는 걸 자기 입으로 담기가 어려운데 자꾸 자칭 소장파들이 그러면 정 내려오기 힘들면 장덕 대표 포함해서 전당대회 한번 더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니 그렇죠. 그럼 장덕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전당원 투표 던져가지고 한번 나 포함해서 해봅시다. 그렇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판은 대표한테 전혀 나쁠 게 없다. 이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당의 공식적인 의결 기구로서의 최고위원 회의가 있고 네. 또 그 밖에 의원총회도 있고 하지만 이번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결선 끝에 55대 30 47표 차이요. 예. 네. 55대 48로 이 당선이 됐다는 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당권파로 대표되는 정점식 대표를 미인 55명, 103명 중에 55명이었잖아요. 네. 장 대표 체제를 신임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정점식 대표가 뭐 약간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듯하다고 해서 자꾸 이간질 시키려는 네. 세력이 있는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일 뿐이지 정점식 대표가 뭐 한 얘기를 그 MBN에 나와서 지난 일요일 날 한 것도 제가 다 그 전문을 다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당분간 이 장 대표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 네. 아니 의원들의 뜻이 이미 확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정점식 대표를 반 혹은 비장동역으로 분류해서 자꾸 기사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레거시 언론이 잘못하는 것이다. 맞아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고 뭐 기자뿐만 아니라 데스크 뭐 이런 또 해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네. 아예 워딩을 호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2월까지 가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2월까지 가겠나라고 쿼터를 땁니다. 이거 완전 가짜 뉴스거든요. 그게 왜곡이죠. 그게 왜곡이고 예.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네. 자기들의 그 구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날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것도 네. 그때 당선이 된 대표는 2년간의 임기로 차기 총선에 공천권을 갖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지금 선거가 2년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상 1년 8개월 남았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내년 8월이면은 그중에 이제 한 절반이 날아가니까 네. 그때 가서 하느니 조금 미리 소집해서 2년 임기에 그러니까 차기 총선 준비를 미리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장 대표를 흔들어댈 거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전당대회 한번 다시 하는 겁니다. 네.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예. 근데 저는 전당대회에 가서 책임당원들, 아까 이제, 우리 용어는 책임당원이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예, 권리당원이란 말은 민주당이고요. 민주당 예, 예. 용어니까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책임당원들이 좀 더 많이 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네. 장 대표 연임 여부를 한번 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핵심은 모든 결정권은 장동혁 대표 그리고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 의원들은 말만 하는 거고 자칭 소장파들도 입만 살았지. 그렇죠. 속된 말로 입만 살았지. 아니,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본질 같습니다. 저는요, 예. 소장파란 말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소장파는 나이를 앞세우는 거잖아요. 그럼요. 소장파는 좀 젊어야 되는데, 자, 생각이 젊지 않은 네. 소장파가, 나이만 좀 어리다고 우재준 같은 경우에 소장파가 아닙니다. 네.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생각이 젊어야 이 소장파인 거예요. 네. 그 젊은 꼰대들, 저는 많다고 보는데, 네. 특히 한동훈계에, 예. 그저 초선이고, 나이가 40대 전후라고 해서, 무슨 소장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이야기 쭉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강 상태로 가고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매체들이 이간질하는 거죠. 송원석 원내대표 때 똑같았어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저는 족벌 언론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썼습니다. 네. 족벌 언론 카르텔이 흔들어대는데도 준동하는데도 장 대표만한 그 뚝심으로 예. 이 당을 유지했다. 예. 그래서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요새는 한 95%쯤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네. 가끔 제정신이 들어올 때는 이번에 올바른 말을 좀 했구나. 그렇죠. 네. 장 대표가 뚝심으로 그나마 이 당을 지켰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모두 좀 주목해서 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평론님 짧게 민주당 얘기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네네. 아까 민주당은 우리는 경쟁이라면 민주당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쟁도 지금 완전히 전쟁이죠. 예. 이 전쟁 좀 어떤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의 대결인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사퇴할 거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네. 내일 할 거고 네.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어제의 송영길이 한남동 관저로 가서 이재명하고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확인해달라고 기자들이 그러니까 송영길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음흠. 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이 아주 교묘한 말이에요. 네.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지요. 아니라고 안 하는 얘기는 그걸 내가 왜 너한테 말해줘.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왜 만났겠느냐. 그거 만나가지고 무슨 딴 얘기했다 그러는데 전당대회 이외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송영길은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첫 번째 대선 출마할 때 불가능했어요. 네. 그때 왜 대장동 사건 터져가지고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뒤집어졌는데 그때 그 전에 미리 사퇴한 추미애하고 김두관 표를 빼주는 계산을 편법으로 송영길이 대표 때 해주는 바람에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한 거예요. 네. 아니었으면 그때 이미 이재명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요. 그렇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송영길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 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지금 외교부 장관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조건은 내가 호남에서 내가 그 전남 출신이니까 예. 그 호남표가 좀 있으니까 출마해가지고 3파전으로 호남표를 좀, 그 정청래가 그 호남에 좀 세니까 네. 그 표를 최대한 끌어온 뒤에 마지막에 김민석이 밀어줄 몰아주겠다. 테니까, 그리고 빠질 테니까 장관 주세요. 라는 얘기를 어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파다한 얘기예요. 예. 네가 들었어? 안 들어도 그 정도가 지금 전해지는 분위기가, 이야기다. 전해지는 얘기라고 예. 할 수 있고, 김민석은 이제 그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한성숙이 이번에 창업 청년들 자료 5,000명 유출되고 맞아요. 정보 다 나갔는데 길거리에 출근하다가 그 사과 한마디로 때우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한성숙 그만둬야 돼요. 네. 이것만으로도 자격이 없다. 그런데 어쨌든 김민석은 이재명 지지율 안 나오는 거는 정청래 탓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김민석하고 송영길은 거의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청래가 안 나갈 거냐? 천만의 말씀이죠. 정청래는 지난 금요일 날 전북을 돌았고 전주, 군산, 익산을 돌았고 그 다음날 전남의 4개 도시를 돌았어요. 네. 안 나갈 사람이 호남을 돌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100% 출마고 정청래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정권은 짧다. 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뒤가 핵심이죠. 이재명 들이받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유시민하고 김어준하고 해서 친노 친문이 정청래 뒤에 서 있어요. 예. 그야말로 명청대전은 이제 갈 때까지 갔다. 네. 지금 무슨 그 다른 매체에서 보면 명청대전 아니에요. 우리는 한편이에요. 그런 말을 할수록 명청대전인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양호합니다. 네. 귀여운 수준이죠. 귀엽고 또 그 분탕질하는 세력만 네. 핀셋 제거하면 예. 아무 문제가 없는 당이에요. 국민의힘은 괜히 맞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전쟁판 엉머구리 같은 전쟁판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쓰는 것 자체가 왜곡 보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재래식 언론들이 플레이어가 돼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족벌 언론 카르텔 소리 듣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대우 투쟁해야 될 시기에 무슨 당대표 흔들기만 하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야당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으면 싸우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네. 같이 싸워요 언론이. 그러니까 지금 참 장 대표가 예.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저 그 유튜브 빼놓고는 장 대표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상파, 종편, 뉴스 전문 채널 어느 것 하나 TV 매체라고 생긴 것 중에는 이재명 편 아닌 방송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무슨 패널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민주당스러운 국민의힘, 네. 한동훈 계열들만 그렇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떨 때 보면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재명 막 칭찬하다가 한동훈을 대표하는 소위 그 보수 패널이 더하니까 예. 민망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하네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고요. 예. 차라리 요새 코미디가 더 재밌어요. 예. 말짜쇼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도대체가 이거는 그 뉴스 논평이라고 할 수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박상구 평론가님과 또 진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다소, 소리가 마이크가 고르지 못한 문제가 네.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장비를 조금 더 보완하고 점검해서, 내일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 한 5,000분 정도 아까 시청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4,600분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화나셔서 한 500분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우리가 쭉쭉 한 두 번 정도 계속 글쎄 빠지셔서 우리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예. 조원진 선배 때부터 자꾸 오디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내일은 더 양질의 방송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3시 여의도 검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멜콩TV에 진행하는 오전 9시 진행하는 뉴스 브리핑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